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중국 공업기업들의 수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전날 2023년 전국의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공업이익은 7조 6,858억 3천만 위안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2%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 철강 등 금속 재련과 아변업 그쪽의 공업이익은 157% 정도, 석유와 석탄 등의 가공업은 26.9%, 자동차 제조업은 6% 정도 증가를 했지만 전자설비 제조업의 이익이 8% 넘게 감소를 했고요. 농식품 가공업이라든지 석유, 천연가스 채굴업, 화학제품 제조업 같이 이익의 감소폭이 큰 쪽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봤을 때 공업이익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했다면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중국 당국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내수를 더 진작하고 시장 심리가 살아났을 때는 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신의 평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중국 공업 대기업들의 이익 감소는 물가 하락과 국내 국외 수요의 약세로 인한 기업들의 광범위한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전역에서 디플레이션 징후가 확산하며 공업의 이익 증가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경제 지표 함께 체크해봤고요. 기업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 소식인데요. 이스즈 모터스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물량이나 계약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계약 기간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이스즈는 1937년 설립된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인데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상용차, 디젤 엔진 그리고 픽업 트럭을 함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모델은 30여 년 동안 일본에서 동급 트럭 업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킨 준중형 트럭 엘프인데요. 이 엘프는 국내에도 2017년 출시돼서 누적 판매 2,000대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스즈는 지난해 10월 엘프의 전동화 모델을 출시하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6월부터 이스즈와의 협의에 따라서 일부 물량을 납품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LG 에너지솔루션 주가 흐름까지 먼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이 연내 해운사를 설립하고 해운업에 공식 진출하게 됩니다. 전 세계 해운사 가운데 최초로 무탄소 선대를 만들어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인데요. 조선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해운업 진출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해운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법인은 하나오션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지난해 정관을 개정하면서 사업 목적에 해운업이나 해상화물 운송업을 추가한 바가 있었지만 해운사 설립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신규 법인 설립은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무탄소 추진 가스 운반선을 업계 최초로 김 부회장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해운사도 100% 암모니아로 움직이는 무탄소 추진 가스 선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급된 하나오션 주가까지도 함께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에코프로가 지난해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량이 약 10만 7천 톤으로 전년 8만 6천 톤 대비 24.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물량이 2018년 1만 6천 톤을 기록하고 만 톤을 처음 돌파한 뒤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꾸준하게 늘어왔는데요. 지난 2013년 소니의 양극재를 첫 수출한 이후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했고 10년 만에 수출량 10만 톤을 넘겼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에코프로가 수출한 양극재 10만 톤은 전기차 최대 1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인데요. 일단 60%가 전기차용 배터리 그리고 나머지 40%가 전동공구용 배터리 제작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는 올해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량이 약 12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이니켈까지 힘입어서 미드니켈도 확장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연간 18만 톤이 양극재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는 71만 톤으로 확대해서 시장 수요에 발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양극재와 관련된 하이니켈 쪽으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까지도 함께 연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사조그룹이 3,840억 원을 투입하는 미국계 전분당 업체인 인그리디언트 코리아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는 보도입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사조그룹의 주요 계열사 사조대림은 다음 달 1일 미국 인그리디언트 측에 인그리디언트 코리아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매매대금 3,3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현재 사조대림은 해표식용유나 대림천 어묵 같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식품업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치캔, 어묵, 맛살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제조하고 생산하는데요. 인그리디언트 코리아는 빵과 과자 등 가공식품 원료로 쓰이는 전분당을 옥수수에서 추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식품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소재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2월부터 경영권을 좀 확보하게 되고요. 원료와 판매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조 그룹주들의 흐름도 오늘장 함께 주목해 보시면서 사조대림, 사조시프트, 사조동아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테마 소식인데요. 시간외에서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크게 올랐습니다. 퀀텀 인사이더에 따르면 영국의 과학 전문 매체 IFL 사이언스 등에 이게 게재가 됐는데요. 테라퀀텀 연구진이 이탈리아 페루자 대학 및 스위스 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주도한 연구를 통해서 고배양성 열분의 흑연, 그러니까 HOPG라고도 불리는데 실온 초전도성을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HOPG는 흑연의 결정체가 서로 정렬돼 있어서 그 사이의 각도가 극히 작은 합성 흑연 형태라고 하는데요. 연구를 주도했던 발레리 비노크루 테라퀀텀 최고 기술 책임자는 동화로만 보던 희망이 현실화됐다면서 인류가 수은에서 초전도성을 처음으로 관찰한 이후 약 100년 동안 기다려온 실험적인 발견이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연구진들은 HOPG 샘플의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임계 온도가 27도 정도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단은 마르쿠스 푸플리치 테라퀀텀 CEO는 이번 발견이 초전도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향한 문을 열어준다면서 상온 초전도성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관문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초전도체와 관련된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흑연 쪽에서 나왔다는 소식 언급이 되면서 흑연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태경 BK, 아이텍 이런 종목들 시간외에서 상한가 도달했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STX까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묶어서 오늘장 대응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